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모델링 형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1번 형상이랑 2번 형상을 작업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3번, 4번, 5번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번, 4번, 5번에 대한 형상 특징은 전부 다 회전체 그 원통 형상의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작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카티아에서 패드 기능, 패드라고 하게 되면은 그 클레오에서는 뭐 밀어내기, 다른 그 캐드에서는 뭐 돌출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자, 카티아에서는 패드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그렸던 스케치에 높이 값이랑 깊이 값을 주면서 형상 작업을 하는 그 패드 값을 했다 그러면, 자, 오늘은 하나의 스케치에 대해서 각도를 가지는, 즉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을 가지면서 회전을 시키는 회전체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3번, 4번, 5번 중에 먼저 4번 형상을 카티아에서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카티아를 실행하시고 가장 먼저 풀다운 메뉴 시작, 기계 디자인, 그리고 파트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작업할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자는 스케치입니까? 예,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XY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회전을 하기 위한 단면 스케치를 지금처럼 수평선과 수직선과 각각의 단면 스케치를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패드가 아닌 회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회전 같은 경우는 그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입니까? 회전축이죠. 즉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만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절반을 그렸다 그러면 회전 작업에서는 꼭 필요한 게 축을 하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즉 스케치에서 축을 작성해야지 이 축이 회전을 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회전축, 중심축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을 실행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점, 좌측 하단점부터 해서 축을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용자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게 아래쪽에는 방금 그렸던 일반적인 선과 그리고 지금 작성했던 축, 즉 선과 축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래쪽에 축이 있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죠, 선을 그리지 않으면은 이 형상은 속이 꽉 차 있는 솔리드 형태가 아닌 속이 비어 있는 서피스 곡면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꼭 선을 이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약 조건 치수 기입 들어갈게요. 자,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길이. 자, 전체 길이가 80이고 그에 따른 그 위치 치수. 자, 19하고 42에 대한 치수를 가로 길이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 조건에서 자, 먼저 그죠,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선택하는 선까지 두 선의 길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다음 선부터 다음 선까지 전체 거리 값도 지금처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거리입니까? 예,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선택하는 선까지 전체 거리 값도 사용자는 입력을 해서 자, 회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로 치수를 먼저 입력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세로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도면에 대한 치수를 보면은 작은 쪽 원통은 지름이 16이 되고 큰 쪽은 지름이 22가 됩니다. 자, 이 치수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중심축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까지 자,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면은 이 치수는 반지름 치수가 되나요? 이때 사용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름 치수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지금처럼 지름과 관련되는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요놈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하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중심축을 선택하고 다음 객체를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지름 치수를 넣겠다
하셔가지고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때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중심축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까지. 자, 지금 선은 나중에 회전을 했을 때는 반지름 치수지만 마우스 오른쪽 지름 치수라고 입력하시면은 전체적인 지름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름 치수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스케치를 지금처럼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그 지난주까지는 자, 패드라고 그래서 형상의 스케치에 대한 높낮이를 주면서 형상 작업하는 패드 작업,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포켓 작업은 형상 작업하면서 원래 형상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포켓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자, 샤프트라 그래서 회전 작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샤프트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지금은 스케치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또 스케치 상태에서 축을 먼저 스케치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축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바로 얻을 수가 있고, 그때 자,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각도는 0도부터 360도까지 전체 회전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때 각도를 예를 들어서 270도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270도만큼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리버스라 그래서 반대 방향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 하시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이때 리버스는 어떤 값이냐면은 그 시계 방향 회전인지 반시계 방향 회전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옵션이었고요. 다시 각도를 360도 전체 회전한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 확인 버튼 누르면 하나의 축을 작업할 수 있는 회전체 모양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을 가만히 보시면 주어진 도면 끝단 부분에 자, 끝단 부분에 지금처럼 선이 두 개 보이는데 이 선은 사용자가 그죠? 각이진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주는 경사지게 깎아주는 못따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보통 챔퍼 값, 못따기 값 보통 1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챔퍼 값을 한 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티아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챔퍼 기능이 어디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요거였죠. 예, 엣지 필렛 바로 밑에 있는 챔퍼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 놓고 자, 챔퍼가 들어갈 값은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뭐죠? 그 못따기 값 1을 주신 다음에 못따기가 들어갈 양쪽 모서리 자, 이렇게 양쪽 모서리 두 군데를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못따기까지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도면 4번 형상을 한번 작업했고요. 자, 이번에는 5번 작업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있는 5번 작업을 할 건데 자, 4번 작업과 5번 작업의 차이는 뭐냐면 4번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할 때 속이 꽉 차 있는 중실축 부분입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회전을 했을 때 속 내부가 비어 있는 중공축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작업을 할 때 회전을 할 때 속이 비어 있는 중공축 형상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스케치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기계 디자인, 다시 파트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또 다른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스케치가 작업될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회전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단면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전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스케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전체 형상이죠. 전체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고 형상의 절반 모양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형상의 절반 모양만 작업했고요. 그리고 회전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그 4번을 그릴 때 회전축을 아래쪽에 있는 이 선 위에 축을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회전을 하면서 속이 꽉 차 있는 회전체 모양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회전을 할 때 속이 비어 있는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축을 형상 기준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축을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스케치가 아래쪽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빈 공간이다 보니까 회전을 해서 하더라도 나중에는 중공축 형상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치수 기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7하고 19하고, 자, 이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선까지 이때 가로 길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로 길이에 대해서도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가로에 대한 부분을 잡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름과 관련되는 치수죠. 여기 16, 22, 34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선부터 클릭 다음 선까지, 이때 치수는 나중에 회전을 했을 때 반지름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 치수를 넣는 게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름 치수로 변경해서 이때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또 중심선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반지름 치수가 아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름 치수로 치수를 배치하시고, 자, 치수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부터 선까지 이때 치수를, 자, 지름 치수로 입력을 하는데 그때 지름 값을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자, 워크벤치 종료. 자, 스케치 모드 빠져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를 지금은 높이 값이나 깊이 값을 주는 패드나 포켓 기능이 아닌 샤프트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그리는 샤프트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체 360도로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그 회전체 모양, 5번과 같은 회전체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 조금 전에 우리 그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 했는데, 자, 이 형상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이 도면입니까? 자, 우리는 이 도면을 보고, 자,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고 못다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죠? 지금은 5번입니다. 우리가 5번 형상을 작업할 때 5번 형상에 대한 못다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체크된 내용 가지고 한번 못다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못다기는 보통 그 조립하는 부분에 못다기가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니까 4번 부품이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조립되는 부분은 지금 잘 표시가 안 되겠지만은 이 끝단 모서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립되는 부분이고요. 또 5번 부품이 나중에 2번 부품 구멍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조립되는 부분은 5번 형상의 이거 그 가장자리 모서리입니까?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에 못다기가 되니까 자, 한번 못다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챔퍼라는 기능을 실행하셔 가지고 챔퍼 값은 1입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2번 형상하고 조립되는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고요. 나중에 그 축이었습니까? 아까 4번하고 조립이 되는 모서리 구간을 선택을 해서 현재 두 군데 부분이 못다기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모서리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은 선택한 양쪽 모서리에 못다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번 형상까지 한번 표현했고요. 5번입니까? 예. 4번이랑 5번 형상 표현했고, 자, 이번에는 3번. 자, 3번 형상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3번 형상도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같이 형상 자체가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동일하냐면 하나의 이 3번 형상도 하나의 회전체입니다. 자, 회전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반만 그릴 수 있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선, 중심선을 기준해 가지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절반만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를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중심입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이 또 대칭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케치할 때는 양쪽을 다 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한쪽만 그려놓고, 자, 이겁니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만 그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먼저 대칭, 미러를 시키고요. 이렇게 미러 시킨 이 영상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카티아에서 다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가서 새로운 작업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그런 다음에 다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XY 평면에다가 스케치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프로파일 기능 가지고 자, 한쪽만 이렇게 작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자, 클릭해서 자, 우리가 형상을 절반만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을 지금과 같이 형상을 작업을 쭉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가 나중에 자, 이렇게 일단 작업됐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작업됐으니까 이제 이 스케치를 먼저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는데 카티아 같은 경우는 또는 뭐 클레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미러라든지 대칭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이렇게 선택합니다. 뭐 여기쯤부터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요거랑 요것도 자, 이러면은 그죠? 사용자가 복사시킬 형상을 지금처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미러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미러라는 부분을 실행하셔가지고 미러에 사용되어질 선, 자, 미러에 사용되어질 선을 선택을 하시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미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혹시 중간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대한 선을 그 같이 대칭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있는 선을 한번 삭제해 볼까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선이 사라졌죠. 그럼 다시 중간선을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선을 다시 살렸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중간에 있는 선도 같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선이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 선 중에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3차원으로 만들 선이 아니니까 어떻게 선을 먼저 그죠? 이 화살표입니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선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 선은 제가 스케치 도구에서 표준 또는 구성 요소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그죠? 이 키보드 ESC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다시 구성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있는 선을 점선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주어진 것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두 선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을 하고요.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선에 대한 거리값도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회전. 자, 이 형상이 회전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선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수평과 관련되는 축을 하나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이 축은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축이 되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구성선은 스케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부터 제약 조건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작업했듯이 축과 다음 객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지름 치수 입력합니다. 이때 지름 치수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심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심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중심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지름 치수를 같은 방법으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형상에 대한 지름 치수입니까? 전체 형상에 대한 지름 치수도 입력을 하면서 전반적인 스케치 형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케치 종료, 워크벤치 종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절반이었죠. 우리는 절반만 그려서 반대쪽으로 미러했고, 그렇게 미러시킨 이 그림을 이제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 샤프트, 자, 샤프트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샤프트를 하니까는 회전 각도는 전체 360도로 회전되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이 영상이 맞다 그러면 미리 보기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지금처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봤을 때 분명히 어딘가에 못다기가 들어갈 겁니다. 자, 어느 부분에 못다기가 들어가냐면 전체 조립도를 기준했을 때 나중에 축이 4번이라는 축이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죠? 어디에 못다기가 되냐면은 그렇죠, 양쪽 모서리죠. 서로 간에 만나는 양쪽 모서리 부분에 못다기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셨던 챔퍼 기능, 챔퍼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양쪽 모서리, 이렇게 양쪽 모서리 두 군데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OK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에 못다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빗금, 자, 빗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빗금 처리는 라운드 필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필렛은 도시되고 질시 없는 필렛은 한 3 정도 이렇게 줄 거니까 이번에는 요거 엣지 필렛 라운드 주는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적용하는 라운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라운드가 들어갈 지금처럼 이렇게 모서리, 자, 라운드가 표현될 양쪽 모서리들을 선택을 해서, 자,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 누르면 선택한 모서리에 라운드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린 이 부분은 하나의 바퀴 형상을 가지는 부분인데, 자, 현재 나중에 이 바퀴를 우리가 작업해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은 바퀴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형상이 너무 이렇게 밋밋하다 보니까는 회전되는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면에는 없지만, 도면상에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중간 부분에, 자, 이 평면입니다. 여기에 그냥 간단한 구멍 하나 뚫어서 그 구멍을 3개 복사하는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안쪽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고요. 이 면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여기쯤에다가 원 하나를 작업합니다. 자,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를 입력하면서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잡아 나갈 수 있고요. 이때 거리 값을 뭐 대략적으로 입력할까요? 지금은 따로 도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이 위치에다가 구멍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제 설계 작업을 할 수 있죠. 이 위치에다가 이만큼 크기로 구멍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선택했고요. 됐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지금은 포켓 잘라낼 거니까 포켓 하겠습니다. 포켓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 포켓을 할 때 그때 그죠? 이때 깊이 값은 사용자가 깊이 값을 깊게 줘도 되지만 여기서는 라스트라 그래서 끝까지, 자, 끝까지 잘라내라 라고 선택했고요.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전체 3개 이렇게 원통을 돌아가면서 원통 주위를 따라가면서 3개를 복사하는 복사 기능 쓸 거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직사각형 패턴 했듯이 지금은 원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카티아는 항상 복사를 하기 위한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복사 기능 실행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서큘러 패턴이라는 원형 패턴 기능이 있으니까 얘를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몇 개를 만들 거냐? 전체 3개를 만들 겁니다. 그때 사이 간격은 자 120도 간격으로 3개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고요. 아래쪽에 레퍼런스 엘리먼트 선택상 없음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자 파란색으로 선택해 놓고 자 회전축이 어떤 거냐면은 회전축은 이 원통면입니다. 자 이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원통면을 따라서 3개가 복사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원통 주위를 따라서 복사되는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형상까지 한번 작업을 끝냈고요. 자, 오늘 작업한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복사해서 나중에 조립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